언론의 조장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의 조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너무 지나치게 보도해서 그 사건이나 이슈의 중요성, 그 심각성을 있는 것보다 이제 부풀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범죄가 매우 흔한 일처럼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미디어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범죄율에 대해서 실제보다 이 범죄가 뭐 많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범죄뿐만 아니라 또 언론이 특정한 위험한 요소를 과도하게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것도 황색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조장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 행위를 반복 또 과장해서 계속 보도함으로써 도덕적인 어떤 공황 상태를 초래하는 것,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황색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호중 가수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이 갖고 있는 병폐에 관해서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공기, 바른 언론으로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될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대중을 타락시키고 그 정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특정한 개인을 거의 인격 살인의 수준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호중 가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음주 운전 그리고 뺑소니 이런 것들이 김호중 가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이후 이 김호중 가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많은 기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김호중의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나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는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대중적 소구력 그걸 이용해서 클릭수를 좀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상술 또 아니면 김호중 가수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편견, 증오 뭐 이런 것들이 집단적 가학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김호중 가수 부친으로부터 정식으로 제가 사건을 그 수임을 받아서 그 아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7월 18일 머니투데이의 이소원이라고 하는 기자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김호중 수법 진짜 통하네. 소주 마셨다 진술해도 음주 혐의 배제 왜? 자, 이거 전혀 사실 김호중 가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제목을 김호중 수법 진짜 통하네. 이소은 기자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의 장지민 기자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김호중 따라하기 잇따라.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도주한 30대가 김호중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나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중앙일보의 이혜준 기자는 김호중 효과인가? 제주 대전서 잇따라 교통사고 후 현장소 도주. 이혜준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의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효과? 그럼 김호중 효과 전에는 교통사고 후에 현장소 도주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과연 이러한 기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중앙일보는 좀
제대로 기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일보 김수현 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만취 포르쉐의 운전 연습하던 10대녀 사망. 또 김호중 술타기 수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김호중 술타기 수법. 자, 김수현 기자 그 뇌피셜인가요? 운전 연습하던 10대녀를 사망시킨 자, 이 운전자가 김호중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걸 직접 취재한 건가요? 이것은 법적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손현우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원에서 김호중 그 수법처럼 부산서 음주 뺑소니 연이어 발생. 부산에서 김호중 사건 있기 전까지는 음주 뺑소니가 없었나요? 머니투데이의 양성희 기자는 뒤집힌 차량에서 사라진 운전자 또 김호중 뺑소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김호중 뺑소니. 사라진 운전자가 그 본인이 뺑소니를 친 것이지 김호중이 뺑소니를 쳤습니까? 양성희 기자도 아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이 과연 이런 것들 기사라고 썼는가? 만약에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하면 정말 김호중 효과, 김호중을 모방한 범죄가 늘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김호중이 이번 5월 달에 그 사고가 났고 5월 달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9일인가에 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되기는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은 기간 내 2023년 5월 15일부터 작년이죠. 2023년 7월 20일.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이런 기자들 양성희, 손현우, 김수현, 이혜준, 장지민, 이손 이런 기자들의 기사를 쓰는 그 내용에 의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뺑소니가 없었어야 돼요. 훨씬 적었어야 돼요. 그랬을까요? 과연?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같은 기간입니다. 거기 보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나옵니다. 음주 뺑소니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30대 구속 송치. 9살 치고 집에 간 음주운전자 뺑소니 무죄 1심 징역 7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차량 첫 압수. 대낮 뺑소니 사망자 낸 만취 차량 압수. 오산 음주 뺑소니의 사상자 6명.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의사 징역 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여성 구속. 또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낸 쇼핑몰 사장 직원한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 자, 이게 바로 작년 같은 기간 작년 5월 15일부터 작년 7월 20일까지 나온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기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수법을 따라했나요? 앞으로 일어날 김호중의 수법을 따라했나요? 뭘 보고 따라한 것이죠? 자,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고 하면 이걸 비교해 보세요. 김호중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이 범죄가 증가됐는지, 그리고 설령 증가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김호중 효과라 그러면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들과 같은 기자들 탓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엉터리 기자들이 이걸 너무 많이 과도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언론의 조장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언론의 가학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학성. 언론의 가학성. 미디어 센세이셔널리즘인데요. 이 독자의 흥미와 주목을 끌기 위해서 뉴스와 보도를 자극적이고 과장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현상입니다.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은 과장된 헤드라인을 쓰고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불안과 공포가 증대가 되고 실제 범죄율과 상관없이 대중의 불안감은 크게 증가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대중들이 결국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회적 불신이 커지죠.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이런 기자들이 속한 언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미디어 세디스트라고 제가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세디스트. 자, 이런 언론의 조장 효과, 가학성 이런 것들의 앞장선 세디스트들의 1차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소은 머니투데이, 양성희 머니투데이, 장지민 한국경제, 이혜준 중앙일보, 김수현 세계일보, 손현우 뉴스원, 한국의 미디어 세디스트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언론 본연의 그런 정신을 저버리고 정말 조회수 늘리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인격살인을 일삼는 이런 기자들이 아니죠. 저는 무슨 XX 그런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고, 저는 미디어 세디스트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미디어 세디스트들을 계속 발굴해서 제가 명단을 올려놓고 또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추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 빠뜨릴 뻔했네요. 오센의 박소영 기자. 제목을 또 호중적 사고, 노숙자 기분은 뺑소니를 덮을 수 없다. 굳이 알리지도 않는 그런 기사를 꺼내서 그 내용에다가 호중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까지 붙이는 그런 그 나름대로 좀 재치 있게 기사를 썼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박소영 기자 아주 전형적인 세디스트죠. 본인이 만든 용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